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공망살, 이 공망살을 공부하는 내용 중에 편관공망, 지금 현재는 십신공망을 설명하는 중이다 그래요. 그래서 편관공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 편관공망에서 이 편관이 편관인지 칠살인지 아니면 귀살인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야 되겠죠. 편관은 시신작용일 때 편관이라 하고 칠살이라 하면 편관을 넘어서 상당히 강한 기운일 때 그 칠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귀살이라 하면 그것은 귀신살이라 하는데, 편관을 뛰어넘어 편관, 그러니까 칠살의 2배, 3배 이상의 작용을 하는 것을 귀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편관은 시신작용이기 때문에 공망이 되면 매우 흉하다. 그 다음 칠살은 그래도 무난하다 그래요. 그러나 귀살은 공망이 되면 오히려 공망된 것이 반갑고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요. 자, 편관이 공망일지라도 육이 유력한 시신이라면 모사다계하여 영웅적 기질이 있으며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고 외교력과 부목의 기질과 지도력이 있으며, 그러나 반골 기질이거나 반체제 성향으로 혁신적인 일을 좋아한다. 만약 관살 혼잡인데 편관이 공망이고 정관이 유력하다면 길하다. 이것은 여명사주에 더욱 길하다. 그러나 인생사란 묘하여 편관이 남편이고 정관이 남편이 아니라면 이러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가령 갑신일주 여명에서 경금과 신금이 혼잡으로 투출했다면 신금이 정관일지라도 경금 편관이 본인의 남편이 된다. 자, 이 부분에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다. 즉 갑신일주로 왔는데 여기에서 경금도 투출하고 신금도 투출을 했다. 그러면은 이 간목의 경금은 칠살이요, 간목의 신금은 정관이다. 그런데 갑신일주라면 이 경금이 편관 남편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을유일주였었다. 그러면 여기에 경금과 신금이 투출을 하면 경금이 정관이고 신금은 편관이 되는데, 이 유금의 주인은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이 본 남편이 된다. 그리고 경금은 외정하는, 재혼하는 후부 남편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본 남편과 후부를 누가 되느냐, 그래서 편관, 정관 이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 일지가 무엇이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경금이 이때 경으로 와서 공망이라면 본 남편이 없는 남편으로 귀신이 되는 것과 같으니 본 남편은 이별, 사별, 신금, 정관,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목견세편 인연이 되므로 남자, 남남 풍파를 안 겪을 수가 없고 양호한 남자와는 인연이 쉽지 않다. 또는 경호일주가 술시에 태어나면 병술시가 되는데 일지우화에서 병화가 투출하고 오술합을 이루니 병화가
편관일주라도 본남편이 된다. 그러나 시주 병술이 공망이므로 없는 남편, 귀신 같은 남편으로 부부 이별 사별 단명할 것이 정해져 있다. 즉 경호일주에 병술시에 태어나면 이 경금의 오화, 오중정화가 남편일 듯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이 병화가 남편이 되는데 오술 합을 하고 여기 술토가 공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도 또한 공망이다. 그러나 오화에 앉아 있기 때문에 괜찮을 듯 하지만 운에서 잘못되면 아까도 공부를 할 때 그러한 얘기를 했죠. 사묘절 이 부분에 좌한 천간 또는 월지에서 사묘절 이 부분을 봐라. 그리고 또한 양인에 좌하거나 겁재에 좌했거나 또는 백호살에 좌한 그 백호살에 좌한 병화이고 묘신에 좌한 병화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경호일주가 병술시에 만나면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사망 딱 정해져 있다.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해버린다. 그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여성분도 이렇게 해서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남편하고 사이가 상당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못 잊고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한 3년이 넘어가니까 마음에 끌리는 남자가 있는데 선생님 한번 이 사람 괜찮은가 봐주세요. 그 몇 번의 전화가 왔더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았던 사랑일지라도 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 잊혀지며 또 다른 남자를 만나도록 되어 있다. 인연이 가면 새로운 인연이 오는 것이며 빈 곳은 채워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얼마나 남편이 이 여자를 사랑을 했는지 그래도 자기가 아내 모르게 자기 생명보험을 미리서 다 들어놨고 그래서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보험금 찾아가라고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1억이었다나 얼마였었다나. 그런데 이제 그때 보험금을 그 전화가 오기 전에 이름이 많이 흉하고 안 좋으니까 이름을 바꾸시라 해서 이름을 딱 바꿨어요. 이 사람이 개명을 했는데 개명을 하고 며칠 내에 그 보험금이 1억이 생겼다. 지금 필자가 기억이 가물었는데 1억이었다나 3억이었다나 하여간 그렇더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여성은 이제 그 사람은 기축일주였었는데 그 남편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이러한 구조였었다. 그 여자도. 그 남편이 비명 행사를 하게 되었다. 비명 형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남편을 못 잊어서 처음에는 막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역시 다른 남자들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접근을 해오는데 이 사람 어때요? 저 사람 어때요? 이러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골키퍼 있다고 골을 못 차 넣느냐? 남편이 있다고 바람을 안 핀가? 그렇지 않다. 남편이 있어도 얼마든지 바람을 피우고 아무리 정이 좋았다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 정은 퇴색되기 마련이다. 이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여자, 그 여자도 경호일주에 병수시에 태어나서 축월에 태어난 여자인데 그 여자 남편이 사명수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데 그 여자의 진토대운이 들어오면 아마 사망이 할 텐데 진토대운이 불과 지금 현재 며칠 안 남았을 텐데 몇 년 안 남았을 텐데 하여간
그 여자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고, 그 이미 부부 이별은 해 놓고 그리고 지금 그 같이 살고 있다. 남편한테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고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며칠 안 남았다 그래 또 그것도. 하여간 배성청간이 사지, 묘지, 절지동주하거나 인묘동주하므로 확실히 정해지는 것인데, 경호일주가 병술시에 태어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 이유는 시지술토가 화기묘신으로 오술 합을 함으로 일지를 묘지에 끌고 들어가 법질서, 진리, 남편, 학교, 직업에 해당하는 관성이 공망이므로 세상 속의 부귀영화는 뜬구름이 되어 흘러가는 것과 같다. 시주기숙지가 공망이므로 인생자포는 공을 찾아가는 심리로 형 이상을 찾게 되고 하늘 진리를 남편을 삼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주가 평고하다면 무속인 음식업, 유흥업 등이 되고 오행 구족하다면 고귀한 정신계 스승이 된다. 특히 남명에서 시주공망의 관성이라면 자식과의 인연이 박하고, 여명사주라면 시주공망으로 식상이라면 자식과 인연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무자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부부 사주에서 남자가 그렇다면 여자의 사주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 여자의 인연으로 자식은 낳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딸을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요즘 시대가 딸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제 뉴스에 그러한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자식을 낳는 것은 손해다. 그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이것이 진짜 큰 문제이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없어 가르칠 학생들이 없어서 선생들이 모두 옷을 벗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하나에서 열까지 해먹을 일이 없는 시대이다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리고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부부 둘이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식 낳아서 가리키면 그 돈이, 그래서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참 그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런데 자식은 낳으면 손해. 참 이거 답답하다.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찌되었건 평관이 사지, 묘지, 절지동주였다면, 시주가 간여지동 상관이라면 무자식으로 자식을 못 낳거나, 자식이 있다 해도 질병 체질이 되거나 성장 중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평관이 공망일지라도 유기유력하고 확실한 돈 근처에 로군을 한다면 이처럼 간명해서는 안 된다. 여명은 평관이 공망일지라도 정관이 없으면 평관이 남편이 되는데, 그런데 남편 공망이므로 부부 인연이 허약하며 어떠한 남자를 만나도 만족하기 힘들고 남편과 불화하고 별거 또는 이별 사별하기 쉬운데, 주말 부부 월말 부부가 되거나 부부지간 견우직 여성 발동 공방살이 되므로 외롭고 고독하게 된다. 혹은 평관이 두 개인데 그중 한 개가 공망이라면 이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재혼하기 쉽다. 그러나 이때 만혼하거나 남자로 인해서 가슴 아린 사랑, 시련의 상처를 혼전에 겪었다면 이것은 때우고 넘어가는 것이니 이후에 결혼 생활이 무난하다. 관살과다, 신약이거나 관살공망이거나
식상 과다이거나 재성 과다 또는 인성 과다 명식은 혼전에 충분한 연애사를 겪어보고 시련의 상처도 당해보면서 만원하는 것이 길하다. 즉 혼전에 모두 때우고 가라는 이야기이다. 요조숙녀처럼 살다가 요즘 시대 요조숙녀처럼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여간 결혼 후에 닥치는 풍파와 시련은 겪지 말고 미리 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명심할 것은 공망지역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것이 좋고 공망의 반대 방향이나 시신 방향으로 이사하고 대문이 시신 방향이 좋다. 공부하는 자녀 또한 자녀의 사주에서 공망지의 반대 방향으로 자리를 잡거나 시신방을 바라보고 책상을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잠잘 때 머리가 공망방에 해당한다면 헛꿈이 많으며 잡신의 출입이 많아서 되는 일이 없다. 공망지 방위는 죽어있는 땅과 같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공망지 방향으로 머리를 두르고 자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즉 이 공망이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대체로 머리가 동쪽에 해당이 되면 대체로 길한데 예를 들어서 동쪽이 공망이라면 그러면은 남쪽 방위가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서 이러한 방향, 침대 놓는 자리 이 부분은 부부 인연 이 공방사를 피하는 그 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 후편에서 침대는 어떻게 배열하고 이사는 어떻게 하고 내지는 그 부분이 모두 다 나올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은 편관공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